고결이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고강수가 한수철이 죽기 전 남긴 마지막 증거까지 숨기고 있었다면 고결은 과연 고강수를 다시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고결은 이제 한수철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수철이 강수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비자금 장부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고대치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수철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사를 미뤘던 고강수 역시 고결에게는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결은 결국 고강수를 찾아가 묻습니다. 저를 왜 데려오신 겁니까? 고강수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버지한테 미안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제가 진실을 알까봐 옆에 두고 보려고 한 겁니까? 고강수의 표정이 굳습니다. 고강수는 처음에는 한수철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린 고결을 품에 안은 순간부터 정말 자신의 손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결에게는 변명처럼 들립니다. 저 이제 이 집 손자 아닙니다. 한수철 아들로 살겠습니다. 고강수는 고결을 붙잡지 못합니다. 사실 고강수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수철이 회사 내부의 이상한 자금 흐름을 처음 보고했을 때 고강수는 즉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면 강수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며 한수철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수철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강수에게는 고결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고 며칠 전 한수철이 작은 봉투 하나를 맡긴 것입니다. 회장님, 혹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전해 주십시오. 봉투 겉면에는 한수철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고강수는 그 봉투를 수십 년 동안 금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자신은 고결을 지키기 위해 그랬다고 믿어왔지만 이제는 정말 고결을 보호한 것인지 자신의 죄책감을 마주하기 싫어 도망친 것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한편 고대치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고결이 한수철 사건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숨겨야 할 것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치는 결국 고결의 집에 들어가 증거를 찾으려 하지만 조은혜에게 들키고 맙니다. 조은혜가 묻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고대치는 태연하게 둘러댑니다. 고결이 위험한 일에 빠져드는 것 같아 걱정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걱정돼서 온 사람이 남의 집을 뒤져요? 고대치의 표정이 차갑게 변합니다. 고결이 계속 파고들면 다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말려요. 그 말은 충고가 아니라 협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은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럼 더 알아야겠네요. 누가 고결 씨를 위험하게 만드는지. 고대치는 아무 대답 없이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은혜까지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사이 서승리 역시 한수철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서승리는 아버지 석권식을 찾아가 다시 묻습니다. 아빠, 한수철 아저씨 사고 난 날 아빠도 거기 있었지? 석권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서승리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아빠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해줘. 아빠가 뭘 봤는지만 말해줘. 석권식은 결국 자신이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사고 직후 고대치가 몹시 흥분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도 봤다고 말합니다. 사고 나는 건 직접 봤어? 아니, 그건 못 봤다. 서승리는 아버지를 바라보다 묻습니다. 그럼 한수철 아저씨 가족은? 석권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서승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죄책감 갖고 사는 거랑 진실을 말하는 건 다른 거잖아. 그리고 마침내 숨겨왔던 물건 하나를 꺼냅니다. 한수철이 사고 전에 나한테 맡긴 게 있다. 석권식이 꺼낸 것은 작은 보관증이었습니다. 한수철은 당시 이걸 반드시 가지고 있으라고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모든 게 끝납니다. 서승리는 보관증의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놀랍니다. 고결이 가지고 있는 열쇠의 번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승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호입니다.
고민호는 서승리가 고결과 몰래 연락하고 석권식의 과거를 조사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습니다. 당신 도대체 나한테 뭘 숨기고 있어? 서승리는 입을 열지 못합니다. 고민호가 다시 묻습니다. 고결 때문이야? 아니면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고민호의 아버지는 고대치입니다. 한수철 사고에 고대치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질수록 서승리는 진실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민호는 그 침묵을 배려가 아니라 불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나만 바보였네. 고민호가 돌아서자 서승리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날 밤 서승리는 고결을 찾아갑니다. 서승리는 석권식에게 받은 보관증을 내밉니다. 고결은 번호를 확인하고 굳습니다. 이 번호 내가 가진 열쇠랑 같아. 서승리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오빠도 복수하고 싶은 거지? 고결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복수만 하고 싶었으면 진작 고대치부터 찾아갔어. 난 왜 아버지가 죽어야 했는지 알고 싶어. 그리고 누가 아버지를 버렸는지도. 그 말에는 고대치뿐 아니라 고강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보관함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멀리서 고민호가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승리와 고결의 관계를 의심해서 뒤따라왔지만 대화를 듣던 고민호는 생각지도 못한 이름을 듣습니다. 한수철, 고대치, 그리고 보관함. 특히 고결이 한 말에 고민호는 충격을 받습니다. 고대치가 정말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면 난 절대 용서 못해. 고민호는 그대로 고대치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한수철이라는 사람 알아요? 고대치의 손이 순간 멈춥니다. 갑자기 죽은 사람 이야기는 왜 꺼내? 그 순간 고민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제가 죽었다고 말했습니까? 고대치의 얼굴도 굳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실수한 것입니다. 고대치는 곧바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서승리가 시켰냐? 고결이 시켰어? 고민호는 다시 놀랍니다. 자신은 두 사람의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든 제가 직접 확인할 겁니다. 고대치는 곧바로 석권식을 찾아갑니다. 보관증이 서승리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까지 지켜줬는데 내가 날 배신해? 이번에는 석권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켜준 게 아니라 입 막은 거겠지. 고대치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입 잘못 열면 너 혼자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말에는 유정란과 서승우, 서승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석권식은 처음으로 고대치의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더 나쁜 아버지는 안 되려고 한다. 한편 조은혜는 조성준을 찾아갑니다. 조성준은 한수철 사고 전 이상한 장면을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한수철이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였어요? 조성준은 잠시 망설입니다. 고대치였어.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대치가 떠난 뒤 한수철을 찾아온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고강수였습니다. 조성준은 고강수가 한수철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여기서 멈추게. 조은혜는 충격을 받습니다. 고강수가 단순히 한수철의 조사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막으려 했을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조은혜는 결국 이 사실을 고결에게 말합니다. 고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힘없이 웃습니다. 다들 조금씩 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잠시 뒤 고결이 낮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혼자였던 거네요. 조은혜는 고결의 손을 잡습니다. 고결 씨는 혼자 아니에요. 이번에는 고결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결과 서승리는 보관함을 찾아갑니다. 고결이 열쇠를 넣자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비자금 장부는 없습니다. 서승리의 표정이 굳습니다. 없어. 누가 먼저 가져간 거야? 고결은 안쪽을 다시 살피다가 작은 카세트 테이프와 접힌 메모 한 장을 발견합니다. 한수철의 글씨였습니다. 장부 원본은 회장에게 맡겼다. 고결과 서승리 모두 말을 잃습니다. 회장은 고강수입니다. 고결은 그동안 고강수가 장부의 존재 정도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수철이 직접 원본을 맡겼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알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었어.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두 사람이 돌아보자 고민호가 서 있습니다. 고민호는 고결의 손에 있는 메모를 바라보다 말합니다. 이제 나 빼고 하지 마. 서승리는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왜 말 못했는지는 알아. 그래도 나도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 바로 그 시간 고강수는 금고를 열고 있습니다. 안에는 한수철이 남긴 봉투와 오래된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장부에는 수상한 자금 이동 내역과 고대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강수가 두려워하는 것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고강수는 천천히 마지막 장을 펼칩니다. 그 순간 얼굴이 굳습니다. 고대치의 이름 아래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수철이 파헤치던 일은 고대치 혼자 벌인 비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강수는 한수철이 남긴 녹음 테이프를 꺼냅니다. 회장님이 이걸 듣고 계시다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뜻일 겁니다. 한수철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자신이 확인한 자금 흐름에 고대치가 깊이 연관돼 있지만 마지막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부탁이 나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제 아들에게 복수만 가르치지는 말아주십시오. 고강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테이프를 멈춥니다. 한수철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면서도 고결이 복수에 갇혀 살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걸 가지고 계셨습니까? 고강수가 돌아봅니다. 문 앞에는 고대치가 서 있습니다. 고대치는 장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집안이 다 무너지게 생겼네요. 고강수는 장부를 품에 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끝내겠다. 고대치가 비웃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날도 못하셨잖아요. 고강수의 표정이 굳습니다. 한수철 사고 나기 전에 내가 만났지? 고대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수철을 만난 사람이 너냐고 물었다. 그제야 고대치가 의미심장하게 웃습니다. 저만 만난 건 아니잖습니까? 고강수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한수철은 사고 당일 고대치 외에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났던 것입니다. 고대치는 장부를 태우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고강수는 이번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해야지. 처음으로 고대치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집니다. 고결은 결국 고강수를 다시 찾아갑니다. 고결은 한수철이 남긴 메모를 고강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장부 어디 있습니까? 고강수는 한동안 침묵하다 결국 인정합니다. 장부는 내가 가지고 있다. 고결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그걸 공개하면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었다. 고결이 되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죽은 건 괜찮았습니까? 고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침묵이 고결에게 또 한 번의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고결은 고강수의 손에 들린 낡은 봉투를 발견합니다. 봉투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고강수는 한참 망설이다 봉투를 건넵니다. 내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거다. 고결의 손이 떨립니다. 언제 받은 겁니까? 한수철이 사고 나기 전에. 고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강수를 바라봅니다.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까? 고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감당할 때 주라고 했다. 고결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는 누가 결정하는데요? 고결은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한수철의 편지와 낡은 사진,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사진에는 한수철과 고강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고결이 묻습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고강수의 표정이 흔들립니다. 장부 마지막에 적힌 사람입니까? 고강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칩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빛이 무너집니다. 결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내 곁에 없겠구나. 고결은 한동안 다음 문장을 읽지 못합니다. 한수철은 편지에 자신이 강수그룹의 자금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쉽게 미워하지 말라는 부탁을 남겼습니다.
분노 때문에 진실을 보고 싶은 대로 보기 시작하면 안 된다. 고결은 그 문장에서 멈춥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대치를 범인이라고 확정하고 싶었고 고강수를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야 이 분노를 견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편지 마지막에는 더 이상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장부만 믿지 마라. 장부를 만든 사람을 찾아라. 고결의 표정이 다시 굳습니다. 실제 장부를 정리한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면 강수그룹 비자금의 실체뿐 아니라 한수철 사고의 진실까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부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고강수도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수철이 마지막까지 고강수에게조차 숨긴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는 이 대화를 듣던 고대치의 얼굴이 굳습니다. 특히 장부를 만든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자 고대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대치는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와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 사람부터 찾아. 고결보다 먼저. 고대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보다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편 석권식도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석권식은 서승리에게 사고 당일 자신이 본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털어놓으려 합니다. 뭘 봤는데? 석권식은 쉽게 입을 열지 못합니다. 한수철 사고 직후 현장에서 황급히 사라진 사람은 고대치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석권식은 또 다른 사람의 뒷모습을 분명히 봤습니다. 아빠, 누구였어? 석권식이 입을 열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전화입니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날 본 사람 이름까지 말하면 이번에는 내 가족 못 지켜. 석권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서승리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석권식도 예전처럼 숨기지 않습니다. 석권식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말합니다. 승리야. 나도 이제 도망 안 갈 거다. 서승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민호 역시 자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고대치가 정말 한수철 사건에 연관돼 있다면 고민호에게는 아버지에게 등을 돌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민호는 서승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으면 나도 외면하지 않을게. 서승리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민호를 바라봅니다. 민호 씨한테 이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 고민호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나는 당신 남편이야. 좋은 일만 같이 듣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제야 서승리는 자신이 고민호를 지킨다는 이유로 고민호가 선택할 기회까지 빼앗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미안해. 이제 안 숨길게. 고민호도 서승리의 손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결에게도 새로운 선택이 다가옵니다. 고결은 한수철이 남긴 작은 열쇠를 손에 쥡니다. 이미 보관함은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는 무엇을 여는 것일까요? 고결은 한수철의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맨 아래 아주 작게 한 줄이 더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것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맡긴다. 고결의 얼굴이 굳습니다. 한수철은 사고를 예상하면서 증거를 한 곳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부는 고강수에게 맡겼고 보관증은 석권식에게 남겼으며 또 다른 열쇠는 아들 고결에게 전해지도록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하나의 증거를 없애도 진실 전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고결은 그제야 친아버지 한수철이 얼마나 위험한 싸움을 혼자 하고 있었는지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끝내지 못한 거 내가 끝낼 겁니다. 좋은 애가 묻습니다. 복수하려고요? 고결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이제 진짜 진실을 찾으려고요. 좋은 애는 그런 고결의 손을 잡습니다. 이번에는 고결도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치는 이미 한 발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강수는 장부를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고 석권식은 사고 현장에서 본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밝히려 합니다. 고민호는 고대치가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려 하고 서승리는 아버지에게 걸려온 협박 전화의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가장 중요한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고강수가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숨기려 했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석권식이 사고 현장에서 봤다는 또 다른 인물과 같은 사람이라면 한수철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고결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없는 문자가 한 통 도착합니다. 열쇠를 쓰지 마. 한수철처럼 된다. 고결의 얼굴이 굳습니다. 조은혜도 확인합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고결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관함을 열었다는 사실도 한수철이 남긴 또 다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은혜가 묻습니다. 무서워요? 고결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네. 무섭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열쇠를 더욱 단단히 움켜쥡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안 도망갑니다. 같은 시각 고대치에게도 전화가 걸려옵니다. 찾았습니다. 고대치의 눈빛이 변합니다. 어디야? 고대치가 찾고 있던 사람은 바로 한수철의 장부를 실제로 정리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한수철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더 이상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치가 먼저 그 사람을 만난다면 마지막 증언마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결 역시 한수철의 작은 열쇠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고대치와 고결. 두 사람이 결국 같은 사람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에 따라 한수철 사건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도 다시 수십 년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고결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찾아가려는 그 사람이 한수철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지금까지 고결이 믿어왔던 한수철의 사고와 강수그룹의 과거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